11번 가에서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가 백간을 소집하여 금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금의 압박이 심했다는 것이죠. 이자겸, 척준경 등이 모두 다 다른 사람들 불과했는데 예를 갖추는 것이 옳다. 왕이 말을 따랐다. 바로 그 이자겸의 난이 있었던 그해 초에 1126년이죠. 금의 4대 수용을 한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세, 심덕부, 최무선 나왔죠. 진포대첩. 예. 이건 이제 그 외구와의 대표적인 그런 3대 대첩 중에 하나인 진포대첩. 우왕 때인 1380년에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이건 고려 인종이고 고려 우왕. 그 다음에 몽골군이 쳐들어와 충주성을 70여일간 포위하니 이건 몽골과의 항쟁이 되겠죠. 김윤호가 이제 그 귀천을 가리지 않고 관직을 제수할 것이다. 그래서 노비들의 그 문서를 불사르면서까지 그 하면서 불사를 깨가면서 이제 독존해서 승리를 거둔 이제 몽골의 5차 진입 때인 1253년에 있었던 고려 이제 고종 때가 되겠죠. 그때 있었던 일이 됩니다. 따라서 순서는 다 나가 되겠고요. 잘 모르더라도 그 고려의 그러한 그 외적과의 항쟁을 순서를 보면은 제일 먼저 이제 거란, 그 다음에 여진, 그 다음에 몽골,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민왕 때 이제 홍건적과 그 다음에 공민왕 때와 또 우왕 때도 많이 있었죠. 특히 우왕 때 외구 요 순서로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기역에서 미음의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려 정치기구인데 자 상서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려는 이성 6부 체제인데 이성이 최고 간부인 중서문화성과 그다음에 상서성이 있죠. 중서문화성에서 정책을 입안 결정하면 상서성에서 집행을 하게 되고 이 상서성의 6부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학술기관으로 경연을 관장했다. 이건 틀린 내용이죠.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에 오면 이제 경연을 관장하는 기구로서 홍문관이라는 것이 있죠. 예, 틀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추밀원. 자, 고려시대에 중서문화성과 함께 또 하나의 중요 기구는 뭐가 있냐면 바로 중추원이 있는데 중추원의 고위 관리들은 군사 기밀, 군무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삼품위와 승선들은 왕명출납, 왕의 비서실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건 조선시대에 오면 이제 춘추관이라는 게 있었죠. 역시 틀린 내용이고 어사대는 자 중추원, 어사대, 3사 요 세 개의 이성육부에 꼭 외워둘 것이 요 세 개가 있죠. 어사대가 바로 감찰 기구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고려시대 3사는 조선시대 언론 기능과는 달리 전곡, 곡식과 화폐, 회계를 담당하는 그러한 재무 담당 기구이죠. 근데 미음에 보면 중서문화성, 화폐, 곡식출납 이게 틀린 내용이죠. 그리고 한림원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한림이라는 건 이제 그 왕의 어떤 교지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죠. 자문과 어떤 그 교지를 작성하는 학술적 자문 이런 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홍문관과 좀 유사한 것이죠. 근데 수도의 치안과 행정을 주관하였다.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에 보면 한성부의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밑줄근 시기의 경제상으로 오는 것은 원의 간섭을 받던 이 시기 이것만 봐도 고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고려시대 때 이함이 우리나라에 소개한 농서 바로 이제 농상집요라는 것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중국 화북 지역의 농법을 한 것인데 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고려 시기의 그 농서 이거를 이제 경제 상황을 묻는 문제인데 고려시대 경제 상황은 딱 세 가지만 알면 돼요. 고려시대 무역 항구가 무엇이냐? 병란도, 뭐 아라비아 상인도 왔었다. 예성강 있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
상행위 감독기구로 경시서라는 것이 있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 이제 그 건원중보, 활구 등 이런 다양한 화폐들이 많이 사용이 되었다. 이거를 아시면 돼요. 따라서 정답은 여기 경시서가 나왔네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고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래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다. 자, 모래기법은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조선 후기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죠. 그래서 조선 후기인가 틀렸고, 초량 외관을 통해서 일본과 무역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과 이제 국교와 이제 그 교역이 당연히 단절됐겠죠. 근데 이제 광해군 때인 이제 1609년 기유 약조를 통해서 다시 통상이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산에 처음에 이제 두무포라는 데서 이제 외관이 개설했는데, 나중에 이제 초량으로 같은 이제 부산 내에 있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그 쭉 일본과 이제 교역하게 됐죠. 그래서 이것도 조선 후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감자, 고구마 등 그 외래작물이죠. 신대륙에서 온 이것이 이제 그 재배가 되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역시 그 신대륙 발견 이후이고, 이거 조선 후기죠. 이것도 역시 구황작물로 많이 인기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 자본은 혈주가 내주고, 이렇게 자본과 경영에 불과했던 거 역시 조선 후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 가시기에 있어서 사실 오는 것은 이주정이 김치왕과 결탁한 것 같소. 그를 서분면 도순검 부사로 보내어 강조를 개경으로 불러 짐을 호위하게 하시오. 이게 이제 목종이 되는데, 강조가 오히려 이 김치왕과 천주태후를 제거한 건 좋은데 목종을 폐위시키고 이게 1009년이 되는데 현종을 즉위를 시킵니다. 자, 한편 이제 거란은 이를 트집 삼아서 이제 침략을 하게 돼서 거란의 2차 침략이 그 이듬해에 있게 되죠. 그래서 결국 강조는 패퇴하고 거란족에게 신하가 되기를 거부하고 이제 죽게 되죠. 그러니까 거란의 2차 침입 때 사실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주에서 외적으로 깨무진 강감창, 거란의 3차 침입 때인 기주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면서 거란은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거란의 2차 침입과 관련돼서 알아둔 것이 양규라는 사람이 이제 선전한 것과 왕이 나주까지 피난하게 됐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입조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키지는 않고 이제 양규가 돌아가는 철수하는 거란을 치면서 크게 타격을 가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화통도감이 설치되어 화포가 제작이 되었다. 아까 그 진포대첩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고려 우왕 때인 1377년에 화통도감 설치 화표 제작하고 3년 뒤에 진포대첩으로 크게 무찔렀죠. 신돈이 전민변종도감의 설치를 건의했다. 공민왕 때이죠. 1366년에 건의를 해서 전민의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노비왕건법 신시, 고려 광종 때죠. 그래서 956년 노비왕건법 실시해서 국가재정, 즉 그 노비를 불법적으로 해서 이제 그 재정을 늘린 호족들에게 타격을 간 것이죠. 신기 신보 항마군의 별무반이 조직이 된 거 숙종 때, 고려 숙종 때인 1104년에 조직이 돼서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 구성을 쌓았죠. 15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정계사실로 오는 것은 백관이 최후의 집이다가 정년 도목을 올리니 최후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정방을 자비에 두고 바로 최후 정권 이후 최후는 1219년 아버지로부터 죽은 다음에 권력을 승계받아서 1249년까지 집권을 했죠. 이 상황 이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딱 봐도 1번이라는 걸 쓰죠. 삼별초가 영장성에서 항전하였다. 최후 때부터 이제 인 1231년부터 몽고와 항쟁 시대 그 1270년에 이제 무신 정권이 이제 마지막 임유무까지 해서 최씨 정권 김준, 임현, 임유무 이렇게 해서 무신 정권이 이제 무너지게 된 게 바로 개경환도죠. 근데 이거를 거부를 하고 삼별초가 항전을 하게 되는데 강화도, 진도,
제주도. 근데 이 용장성은 진도죠. 그래서 1270년에서 1273년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이죠. 1271년이 되겠죠. 용장성. 김통종이 그 처음에는 배중성이었는데, 자 나머지는 그 여전히 됩니다. 정중부 등이 김보당의 반란을 집행했다. 이건 최씨 정권 이전의 그 집권자 등이죠. 예, 이건 1173년에 김보당 문신 출신이죠. 동북면 쪽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듬해는 조이총, 서경유수, 빈민구제를 위한 흑창을 처음 설치했다. 이건 고려 태조 때 있었던 일이죠. 요 제기간이 있었겠고요.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이가 봉기하였다. 자, 이거 역시 정중부 집권대인 1176년에 있었던 일이죠. 자, 잘 모르더라도 뭐 이건 고려 태조고 정중부 그다음에 뭐 망이 망소이나 이런 거, 최충원 집권 이전이 됐고요. 최충원이 교정별감이 되어 국정총리다. 최충원은 최후의 아버지가 당연히 해당이 안 되겠죠. 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6번 가에서 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문종 30년, 그럼 1076년이 되겠고, 양반 전시가를 다시 개정하였다. 이거를 경정이라고 그러죠. 다시 개정하는 걸 경전 전시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양왕 3년 1391년 과전의 지급에 대해서, 자 이거는 이제 1391년에 쓴 과전법, 조선의 토지 제도가 해야 되는 것이죠. 관직에 대한 대가로 주는 과전에 대한 거. 그러니까 고려의 전시가와 조선의 과전법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 조준등의 건의를 했다. 신진 4대 부인 조준등의 건의로 이루어진 것은 과전법이죠. 그 다음에 관등과 인품을 기준으로 수조권을 줬다. 전시가 제도나 과전법이나 이 과전이라는 것은 수조권 토지예요. 소유권이 아니라 농민으로부터 조를 거둘 수 있는 권리인데, 자 시정, 개정, 경정이 있어요. 자, 근데 시정 전시과 970년 경종 1년 때 이 시정 전시과는 관품과 인품을 병용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시정 전시과였는 거, 이것도 역시 틀린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 나에 보면 개국공신에게 역분전을 지급했다. 이건 이제 개국공신이니까 농공행산이 되겠는데, 역분전은 바로 고려 태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미 저기 과전법이 이미 조선 개국 1년 전에 있었으니까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정전시가는 목종 1년인 998년인데 인품을 빼고 관품만 봤어요. 근데 문제는 직관과 산간 모두를 줬고, 경전전시가 지금 나온 이 문종 때 1076년 이때 거는 직관, 현직만 수조권을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시관인데 지급 대상 토지를 원칙적으로 경기 지역에 한정하였다. 요게 정답이 됩니다. 고려 시대의 그 전시가 제도는 이 경기 지역 한정이 안 되니까 전국을 단위로 해서 권력자들이 토지를 합병할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는 이 경기 지역으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여기 보면 수조권 외에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아까 신문왕 때 그 노급이라는 게 있었죠. 자, 노급이라는 것은 아까 나왔듯이 농민들에게 수조할 수뿐만 아니라 농민들에게 여격을 징발할 수 있는 좀 더 포괄적인 권리를 주게 된 것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온 것은 고려시대 유학자 최승로, 최충 쭉 나오는데, 최승로 하면은 고려 성종 때 시무 28조를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 핵심 내용은 유교 통치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간을 파견하라고 해서 12목을 설치하게 된 것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불시리 답변을 불교를 비판한 숭유 억불 정책의 기본을 제시한 사람 정도전이 되겠죠. 예. 인재 등용을 위해서 현량가 신시를 제한 사람은 조선 중종 때 조광조가 되겠죠. 사림들의 출사의 길이 열리게 되죠. 지부 목골 척화의소, 도끼를 쥐고 궁궐에 엎드려 척화의 상소를 읽으며 외양 일본 놈이나 양놈이나 마찬가지다. 바로 최익현이 되겠죠. 1870년 강화도적 때 있었던 일이고요. 해주 향약, 해주 향약, 성원 향약은 율곡 이희 선생이고요. 예안 향약은 퇴계 이황 선생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18번 가와나 사시의 시기에 있어 사실은 것은
용진현 출신 조희와 정주신 탁청의 화주 입을 땅을 용비되었다. 몽골은 이 화주에 쌍성 총간부를 설치하고 조희를 총관 이렇게 했다. 쌍성 총간부가 이제 넘어갔고, 자, 그 다음에 그 원이 득세하던 시기가 되겠죠.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이게 1258년 몽골과의 그런 항쟁 속에서 고려를 배신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원에 넘긴 것이고요. 동문명경연사 유인우가 쌍성을 함락시키자, 이게 그 유명한 1356년 공민왕 때 있었던 쌍성 총관부 무력 수복이 되겠습니다. 이때 쌍성 총부가 항경도정인데 여기 지역의 유력자인 이자춘, 이성계가 여기에 내응을 해서 손쉽게 이루어졌죠. 그럼 요 사이 시기에 이를 찾는 것은 이제 원 간섭기를 찾으면 되는 것이죠. 쌍성 총부가 나온 것이 이제 1258년경이니까 원 간섭기 좀 전이니까요. 자, 그러면 정답은 당연히 원 간섭기 때 일본 원정 2차례 있었죠. 그리고 정동행성이 또 설치되기도 했었죠. 예. 자, 몽골에 사신 저고여가 기국굴에 피살이 되었다. 이게 이제 1225년에 있었는데, 결국 이게 피살이 25년인지 27년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한 요쯤 피살이 돼서 결국 이것이 원인이 돼서 1231년부터 몽골에 침략이 있었던 일이죠. 더 전이 되는 것이고요. 철령이 문제로 요동정벌이 추진되었는데 이때 위화도 해군이 있었죠. 이성계. 이게 1388년이죠. 예. 서희가 외계단포로 강동 6주를 994년에 획득을 하게 되죠. 거란의 1차 침입 때 단판을 지어서. 예,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고요. 몽골의 간섭기, 요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19번 가군거리에 대한 설명에서는 대항대비가 전교했다. 뭐뭇은 우리 왕조에서 세도를 때 맨 처음 지은 정국이다. 근데 고종실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 이건 조선시대 때, 고종 때 맨 처음 세운 거 경복궁이 되겠죠. 지었는데 임진왜란 때 불탔다가 흥선대원군 집권 시절에 다시 중건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대항대비는 조대비가 되겠습니다. 경복궁에 대한 설명 1번이 되겠죠. 근정전을 정전으로 하였다. 예. 뭐 헷갈리기 쉬운 것이 이제 뭐 창덕궁이 이제 사실상 이제 많은 경복궁을 대신한 그런 이궁인데, 창덕궁은 인정전이 됩니다. 정전이. 예. 일제에서 동물원에 설치된 거, 옛날에 창경원 많이 놀러 갔었죠. 창경궁이 되겠고, 후원 왕시동에 규장각 있던 거 역시 창덕궁이 됩니다. 창경궁, 요거는 규장각은 창덕궁, 동물원 창경궁. 도송내 서쪽에 있어서 서거리라고 불렸다. 서쪽에 있는 것은 경복궁으로 볼 때 경희궁과 경희궁이 뭐 대표적인 것이고, 뭐 경원궁도 뭐 그쪽에 있긴 하지만 보통 경희궁을 서거리라고 합니다. 임목대비가 광해군에서 입혀진 장소 역시 서궁, 서궐, 경희궁이 되겠고요. 경운궁은 덕수궁이라고 불리고 나중에 대한제국의 정궁이 되었죠. 20번 밑죽은 전하의 제2결산 사실로 오는 것은 세종대왕께서 집현전 유신들에게 명하여 올해를 상세히 정하였다. 자, 그런데 예종대왕과 우리 주상전하께서 선왕의 뜻을 이어받아 방대한칙을 완성했다. 바로 국가의 5가지 행사인 국조 올해의가 5가지 길흉 군빈 가래 국조 올해의가 성종 때 완성이 됐죠. 성종 때 일을 찾는 것인데 당연히 경국대전, 기본대전 완성 반포됐죠. 1485년. 성상문 등의 상황의 보기, 상황, 단종, 보기를 깨서 처형된 것은 1456년 세조 때 있었던 일이고요.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이나 금난정권 폐지된 거 신의 통공 1791년 정조 때. 반정공신의 위헌 삭제는 조성조가 사사되었다. 1519년 중종 때. 기묘사화죠. 이조전랑의 임명을 놓고서 김효원과 심영경이 대립하면서 동서분당이라는 거 선조 때인 1575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